공작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 뭐 부산, 대구 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공격하는 건 김경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세를 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노동당하고 싸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이정희 뭐 이런 양반이 민노당, 민주당 연합군에 의해서 제가 장렬하게 전사전 피를 봤습니다만 이제 그 불명예를 이번 극복하겠습니다. 잘 될까요? 현실적으로 엊그제 갔다 와 보니까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는 세련된 사람들이어서 국민 생각이 아직 확 뜨질 않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무소속을 할 바에야 지금 당장 국민 생각으로 옮길 생각이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2-3명에 불과했는데 저는 현재의 그 인적 구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 공천을 정확하게 하면 적어도 반 정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70대입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어떤 재주와 절기가 있다면 제 최후의 절기를 발휘해서 이번에 호남 선거에서 대첩을 이루어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 승부를 거시려면은 진짜 사람들이 걸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계속 영입될 인물들이 뭐 하고 싶다는 얘기만 나오지 누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한나라당에서 이삭줍기 하냐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줍기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세일 대표가 답변을 잘했어요. 네. 이삭줍기가 아니라 새로운 싹을 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경험 있는 사람을 불가피하게 영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162명의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그 지역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20명도 채 본 그 공천에서 채택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140명, 130, 40명 사람들은 그 나름으로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렇죠. 자기 나름의 조직이 있는 사람이 소위 민주정통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 당에 대거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하면 노무현의 민주당, 김대중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신익희와 조병옥과 장명현의 민주당 정신. 그 이전에 훨씬 그 정신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이 국민 생각에서 국민의 편에서 진짜 우리나라의 가치 중립적인 그런 정당을 다시 만든다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집니다. 그 안철수 원장 얘기 잠깐 좀 해보죠. 안철수 원장의 강점은 뭐고 한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원장이 오겠다면 당연히 받으실 거죠? 그럼요. 그런데 안철수 원장이 이렇게 많이 뜬 이유는 한국 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걸 비유를 하자면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정치를 형편없이 하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스티브 잡스가 대통령 나오라 하는 식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통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느 잡지에서도 그런 인터뷰했습니다만은 해방정국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이름 석자가 좌파든 우파든 전부 이승만을 옹립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박한영의 남노당에서도 이승만을 왕처럼 모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안철수 교수의 이름은 박근혜 정당이든 무슨 저쪽 민주당이든 무조건 다 하니까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상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교수가 만약에 우리 당으로 오신다면 그를 제가 세 번째 대통령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삼아서 감히 얘기하자면 이 나라의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꿈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안철수 원장이 안 오면 이제 적이 되면은 다른 당 후보가 되면은 이제 그걸 까 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아서 공격을 하실 겁니까? 그걸 지금 공격하면 안 되죠. 네? 그러나 이제 다만 약점은 뭐라고 보세요? 안철수 교수가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교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력을 보면 우리 자본주의 세대에서 자본주의의 그 자산과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만큼 자기 성장을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좌파로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안철수 교수가 박근혜 대표의 위원장에 한나라당도 지지할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한나라당이나 아니면 통합민주당으로 가면 그때부터 그의 현실적 정치에 대한 검증이 나와서 지금 유지하는 그 포퓰리티가 상당한 요동을 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좋게 얘기하면 안철수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보통 명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고유 명사 안철수가 나올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매니지하고 감싸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 인기를 움직이는 건데 우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요새 뭐 세가 엄청나게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난 문재인하고는 개인적으로 인연관계가 없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름 그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양반을 내가 명예훼손했다가 여러 동안 구치소에다 집어넣고 하는 사람이죠. 노무현은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들었습니다. 정모 의원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형 내가 참 미안한 일을 하나 했어요. 이거 뭐요? 했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노 대통령을 만났더니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김경재 선배하고 좀 원한이 사는데 언제 나하고 좀 풀도록 그 차나 한 잔 마시게 해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A형 뭐 그런 걸 잊어먹느냐고. 그래서 나는 그 양반하고 진짜 살풀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억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난 그 양반을 옹호하는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의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그 자식 관리가 주변 관계를 먹고 별 사건이 다 나잖아요. 그렇죠. 뭐 아들이 몇 명 연금 사법 처리되고 어쩌고 하는데 고만한 건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왜 그 부엉이 바위를 가냐 이거야. 근데 그 양반의 그 결벽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자금을 안 받은 걸로 압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선 축하금이니 회갑 축하금 이런 걸 받았다고 합니다만은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큰 소리도 꽝꽝 치고 자기 대선 자금을 시비 걸었던 김경재 등 까무소에다 탁 넣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영 우습게 당했거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노무현을 오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도했다. 그래서 아까 문재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한 겁니다. 물론 뭐 신진 정치인도 신인도 많이 영입하시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정치인이나 정당 중에서 국민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시간상 적절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대평 씨의 그 충청당하고는 합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해창 전 대표도 참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이인재 전 대통령 후보도 관계해서 소위 호충연합전선은 확고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경남 부산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김 의원이 혹시 그쪽에 우리 전선의 선봉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박세일 대표가 공략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의 독주 체제 때문에 거기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표를 찍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주통합당으로 갈 수는 없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내세우는 중립적 가치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상당한 우리의 세력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좀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 구상 단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척이 되고 있죠. 네. 그 뭐 청와대에서 밀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럼 뭐 이재호 이런 분들도 들어오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재호를 잘하는 사람입니다만 이재호 의원은 들어오는 것 자체가 MB의 대리인이 들어오는 것 같은 정치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나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참 공고한 입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정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자기가 소속한 당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주문을 받을 만큼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꼭 레임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역대 모든 대통령의 끝이 다 이렇게 돼버리는지 슬픈 역사예요. 정말로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컷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양반이 힘 떨어지고 하면 막
도처에 와서 그러는 것처럼 너무 이 한국의 유권자들이 너무 감성적이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게 대통령을 그냥 속칭 떡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기분 좋을 게 뭐가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도 얘기하지만은 또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주변을 관리를 그렇게 못 해가지고 막판에 이렇게 되느냐.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나을 정도예요. 네, 김경재 국민생각 홍보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십니다. 광고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뭐 단어, 구사하는 단어나. 아이고, 무슨 말씀. 이게 뭐. 네, 김경재 국민신당 홍보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이제 북한에 가셨었죠.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보셨나요? 못 만났습니다. 전혀 한 번도 못 만나시고. 당시에 그러면 김정은은 뭐 보거나 뭐 존재도 없었죠. 장성택은 어떻습니까? 장성택은 확실치가 않는데 저를 순안공항에서 접대한 사람이 김경락이라는 분인데 포르투갈 대사를 했던 분이에요. 이름이 저하고 좀 비슷한데 나이는 저보다 위고 노동당 중앙위원 했던 분인데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사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또 자기 그 관등 성명을 정확하게 안 밝힙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나는 납니다. 뭐 이러고 많아요? 아니, 이름, 다른 이름도 되고. 그런데 뭐 인상은 좀 구구해 보니까 낯익어 보여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 좀 달라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 달라질 거냐 갖고는 사실 강론이 워낙 많이 다른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스탠스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하기 아주 어려운데 제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스탠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듯이 그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니 뭐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장사만 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가져가지고 어울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거 따로 할 것보다 같이 모으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팽창주의적이고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공존해서 사는 민족 공존 시대를 가지고 싶어요. 김경재 위원장께서 이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 비슷하게 있다가 그 자리를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셈이죠. 그러면서 이제 눈과 귀를 막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가 뭘 잘못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지원 의원은 머리는 대단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불행하게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애를 많이 먹고 그래서 제대로 교육 환경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다녀도 충분하고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뉴욕에서 만났던 박지원은 아주 장사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붙여주려고 끌어다가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좀 억지 추측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김대중 선생의 측근이 되다 보니까 약간 김경재하고는 경쟁심이 좀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앞장서버리고 저를 좀 앞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박지원한테 특별하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DJ가 저보다는 박지원이가 더 필요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앉아봤자 맨날 이거저거 따지기나 하고 어쩌고 하는데 당시에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따지고 하는 사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입안에 사탕처럼 잘 구는 승려원의 동부승지 정도 되는 사람이고 저는 저기서 끄떡하면 그냥 많이 되옵니다. 많이 되옵니다. 그리고 상소나 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 민주화 운동 시절에서는 제가 1급 참모였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대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혹시 저를 어디 밀서로 보낼 일이 있었을지 모르나
아주 입안에 사탕처럼 잘 굴리는 참모로서는 저보다는 박지원이가 유능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거 인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OX 퀴즈 한번 예. 가보시죠. 예. 저희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O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겁니까? 예, 제가 내겠습니다. 내가 폭로하면 박지원 전 대표는 정치 생명 끝이다. 설사 제가 그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네.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억울한 게 있다. 어떤 게 억울하십니까? 저는 그때 그 정치자금 50억, 네. 대선자금 50억을 가지고 공원이었죠.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의 대선자금 진상조사위원회 최명원 위원장이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더니 그거 엉터리라고 하면서 저를 공격하고 그걸 갖다 준 최명원 의원 얼로 도망가 버렸어요. 네. 검찰에 가서 나는 종이 한 장 준 적이 없다. 네. 그리고 필리핀을 어디로 가서 골프치러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저는 엉뚱하게 무슨 찌라시 주워가지고 공격한 것처럼 저를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걸 그렇게 모은 것은 아마 활짝하게 놀랄 만한 사연이 있지 않았나.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강기정이 몇 사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 하다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통령을 그런 문제로 명예훼손을 시켰다고 해서 구속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네. 헌정사상 대한민국.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로 노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좀 따지고 살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배짱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참 잘 맞습니다. 술도 잘 마시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화해할 기회도 없이 빨리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죠. 네. 김선동 의원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